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자금이 2억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정작 2억을 가진 당사자들은 밤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 쓰는 게 무서울까? 왜 하루하루가 이렇게 불안할까? 2024년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9세 이정호 님도 그랬습니다. 자가 아파트 한 채가 있고 통장에는 노후자금 2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준비 잘하셨네요 라고 말할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정호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은데 늘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돈에 많고 적음이 노후의 안정감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정한 자산과 연금이 있어도 노년층의 상당수가 경제적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2억이라는 돈은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금단의 돈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아도 가난하게 느끼는 노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통장에 돈은 있는데 정작 마음은 늘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노후에 이 정도 현금은 있어야 마음이 편하겠다 하고 떠오르는 숫자를 그냥 적어주세요. 이건 자랑도 아니고 비교할 일도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공감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노후자금 2억이 있어도 마음은 가난해질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자금 2억이 있어도 가난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돈이 생활비가 아니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마지막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도 이건 쓰는 돈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선을 긋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69세 이정호님은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호님의 통장에는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2억 원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 돈은 단 한 번도 생활을 위한 돈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여행 이야기가 나와도 이정호님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돈은 나중에 정말 큰일 났을 때 써야 해.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친구들 부부 모임이 있는데 하루만 다녀올까? 그 말을 들은 이정호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아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날 이후 아내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정호님의 삶에서 2억은 돈이 아니라 불안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줄어들까봐 불안했고 불안해질수록 더 쓰지 않았고 쓰지 않을수록 삶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후의 불안이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일정한 자산과 연금이 있음에도 노년층 다수가 생활비에 대한 불안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역할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정호님의 문제는 2억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2억이 모두 병원비, 간병비,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으로만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상 영원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돈을 더 벌거나 투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2억을 역할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매달 생활을 위해 써도 되는 돈,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만 쓰는 돈을 머릿속이 아니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죠? 이 질문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하나의 통장에 떠넘기면 그 돈은 평생 쓰지 못하는 돈이 됩니다. 그 결과는 안전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선택이 됩니다.
이정호님은 상담을 통해 생활비로 써도 되는 금액을 따로 정해두고 나서야 비로소 작은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돈이 늘어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 말 속에는 노후 가난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노후의 가난은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써도 된다고 허락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2억이 있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 2억으로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연금이 있음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자금 2억에 연금까지 받고 있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연금이 안정이 아니라 불안의 기준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 기다려지기보다 계산부터 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이정호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면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왔지만 그 돈은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역할보다는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안도감보다 먼저 계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번 달 병원비는 얼마였지? 다음 달에 또 뭐가 나갈까? 어느 날 이정호님은 통장을 보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이 없었으면 더 불안했겠지만 연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네. 그 말에는 많은 노년층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연금이 있으면 노후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연금을 받는 노년층 중에서도 생활비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금이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기에는 현실의 지출이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오지만 노후의 지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갑자기 나오고 경조사나 가족 일도 예고 없이 생깁니다. 이 불규칙한 지출 앞에서 연금은 안전망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을 자꾸 확인하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호님은 연금을 받을수록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연금은 손에 쥐자마자 생활비로 쓰이기보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를 따지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금이 있음에도 삶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연금의 액수가 아니라 연금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연금을 모든 지출의 해결책으로 여기면 조금만 모자라 보여도 불안이 커집니다. 반대로 연금을 기본 생활을 받쳐주는 바닥으로만 설정하면 불안의 크기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연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은 매달 반드시 나가는 기본 생활비에만 쓰고 그 외의 지출은 이미 나누어 둔 자금에서 꺼내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연금은 부족한 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연금 말고 믿을 게 없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연금에 모든 부담을 씌우면 안 됩니다. 연금이 버텨주는 범위를 명확히 해줘야 오래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정호님은 연금을 모든 돈으로 생각하던 시기를 지나 기본을 지켜주는 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숨이 트였다고 합니다. 연금이 적다는 생각보다 그래도 이만큼은 매달 확실하다는 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노후의 불안은 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연금에 너무 많은 역할을 맡길 때 커집니다. 그래서 연금이 있어도 가난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불안을 더 키우는 요소, 바로 비교가 만들어내는 노후의 가난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자금 2억이 있어도 가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가 만들어낸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괜히 마음이 가라앉아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정호님도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오갔습니다. 누구는 노후자금이 5억이라더라. 아직도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이정호님의 마음은 괜히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정호님은 통장 잔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분명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낮에 비해 훨씬 부족해 보였다고 합니다. 돈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가난해진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신의 삶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과 비교하며 판단합니다. 노후의 이 비교는 행복을 키우기보다는 불안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후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2억이 부럽고, 누군가는 5억이 부럽고, 또 누군가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비교의 사슬 안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가진 조건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호님은 사실 지금의 생활에 큰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집 걱정 없고 연금으로 기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그 모든 조건은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체감 빈곤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남의 노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교는 돈을 줄이지 않아도 만족감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만족이 무너지면 소비는 위축되고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정호님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의 노후를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남의 숫자를 보고 있지? 그 깨달음 이후로 이정호님은 비교의 기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자산이 아니라 내가 매달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남의 통장이 아니라 내 하루의 리듬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마음의 무게는 분명 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비교를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교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는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쪽으로 말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 2억이라는 돈은 부족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삶을 지탱해주는 현실적인 자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후의 가난은 남보다 적어서 생기는 경우보다 남을 너무 많이 보아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가난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비교보다도 더 무겁게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문제, 의료비와 돌봄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후자금 2억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지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의료비와 돌봄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비부터 떠올린 적은 없으신가요? 이정호님은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장을 볼 때마다 머릿속에는 늘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리면, 내가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정호님에게 2억은 즐겁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불행을 대비해 봉인해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지출에도 항상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여행, 취미, 작은 사치까지도 모두 나중에를 이유로 미뤘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노후 불안의 가장 큰 이유로 의료비와 간병비를 꼽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사람들이 막연히 상상하는 것만큼 항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모든 위험을 혼자서 현금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굳어지면 어떤 금액도 충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2억이면 불안하고 5억이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돈은 늘 제자리에 있는데 삶은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이정호님도 이 돈은 병원비야, 이 돈은 혹시 모를 간병비야 라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꼬리표를 달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삶을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플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부담을 현금 2억 하나에만 떠넘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적의료제도, 이미 가입한 보험, 그리고 가족과의 역할 분담까지 포함해서 위험을 나누어 생각해야 돈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삶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정호님은 의료비에 대한 모든 걱정을 하나의 통장에 묶어두지 않기로 마음먹은 뒤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쓰지 않아도 될 걱정 때문에 지금까지를 너무 아껴 살았던 것 같아요. 노후의 가난은 실제로 쓰게 될 돈보다 쓰지 않을지도 모를 돈을 미리 포기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와 돌봄비에 대한 두려움은 조용하지만 가장 무거운 가난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관통하는 문제,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마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로, 노후자금 2억이 있어도 가난하게 느껴지는 가장 깊은 이유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전보다 삶의 범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정호 님도 어느 순간부터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장 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괜히 나갔다가 돈 쓰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늘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면 돈은 그대로 있어도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만 늘어나고 즐거움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 결과 노후는 점점 가난한 느낌으로 채워집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우울감과 경제적 불안이 서로를 키운다고 말합니다. 불안하면 쓰지 않게 되고 쓰지 않으면 삶의 자극이 줄어들고 그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마음은 더 쉽게 가라앉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사람은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정호 님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끼다 보면 돈은 남을지 몰라도 내 삶은 남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나서야 이정호 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쓰는 것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소비부터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식, 가끔은 손주에게 작은 선물, 아침 산책 후 마시는 커피 한 잔처럼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연습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소비가 쌓이면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쌓이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 걱정이 대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정호님은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 아내와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큰 지출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우리는 아직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가난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볼 용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돈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마음이 먼저 살아있어야 돈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노후자금 2억을 가진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자금 2억이 있음에도 왜 많은 분들이 가난하다고 느끼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와 마음이 노후를 먼저 가난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정호님의 삶을 돌아보면 문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은 그대로 있었지만 생활비가 아닌 마지막 비상금으로만 묶여 있었고 연금은 안정을 주기보다 불안을 계산하게 만들었으며 비교는 만족을 깎아내렸고 의료비와 돌봄비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의 삶을 계속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조금씩 움츠러든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후의 가난은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돈을 써도 될까라는 질문에 늘 스스로에게 안 된다고 답하는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2억이 있어도 가난할 수 있고 반대로 큰 돈이 없어도 마음 편히 사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돈의 총액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 허락된 돈이 있는지입니다. 매달 얼마를 쓰든 그 돈을 쓰는 순간 마음이 편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쓰는 순간 죄책감과 불안이 따라온다면 그 삶은 숫자와 상관없이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얼마쯤 있어야 마음이 놓일까 다시 생각해 보셨다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노후를 지혜롭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정답은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숫자와 구조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 번만 마음속에 남겨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가진 돈으로 내 삶을 얼마나 허락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는 순간 노후의 풍경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후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현금이 얼마인지 혹은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됐던 부분 한 가지만 적어주셔도 이 공간을 함께 보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숫자가 아닌 삶의 관점에서 노후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